홍콩이나 나스닥 상장된 주식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동네 추어탕집이 금리랑 무슨 상관? 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할 뿐이지. 와, 중국 얘기 들으니까 뭐 사실 오늘 미국 얘기도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미국은 자꾸 왜 이렇게 덜 이렇게 작아 보이죠 갑자기? 미국이 아니요,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이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중국 주식이 한 60%, 미국 주식 한 30-40%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확 줄이면 좋다. 네. 왜냐하면 한국 주식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친화적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지도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홍콩이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은 그 시장의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공개를 할 때도 이렇게 콜도 하고 컨퍼런스 콜도 하고 경영진이 나와서 많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물적 분할도 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막 1시간, 2시간 막 하드코어한 토론과 이런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설득이 뭐 그냥 공식 올리면 끝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얼마나 친화적이냐 이런 건데 사실 상하이 A주도 엄청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중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중에 상하이에 상장돼 있는 주식보다는 그 홍콩이나 나스닥 상장된 주식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가 없어요. 오픈된 정보가 있는 곳에서 사실 중국 본토보다는 이제 홍콩이나 나스닥 쪽에 해외에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보를 더 많이 손쉽게 또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경영진들도 본토 상장된 주식의 경영진들은 말이 없어요. 한국과 비슷해요. 숨어 살아. 그래서 되게 싫어요. 답답하잖아요. 뭐 하자는 거지? 전략이 뭐야? 알고 싶은데. 뭐 그럼에도 마오타이 같은 거는 뭐 안 봐도 뻔히 보이니까 그런 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경영 전략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 플랫폼은 경영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전략을 알 수 없으면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요즘 미국 쪽 주식에서는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표적인 게 다큐사인 같은 거를 되게 초기에 저희가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데이터 맛집, 메이투한 댐핑 하듯이 어느 날부터 미국하고 이게 비밀 유지 확약서 이거를 미국하고 이렇게 체결할 때 보면은 다큐사인이 오더라고요. 다큐사인 링크가 와요. 뭐지? 하고 나서 클릭 몇 번 하면은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하면 클릭 한 4번 하면은 계약서 사인이 끝나고 원본이 서로 딱 보관되고 언제든지 내가 로그인만 하면은 그 사인된 문서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원본의 효력도 있어. 보안도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용자로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 아니, 몰랐어? 요즘 부동산 이걸로 하는 거야 기본이. 금융사에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요즘 금융사 한 3분의 2는 이거 다 써. 아니 말이 되니? 금융사 보수적이잖아. 이거 왜 써? 원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언제적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종이를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종이 프린트아웃 안 해도 돼. 계약서 수백 장 되는 거 안 해. 모기지 론 이런 거 받는 거 이거 프린트아웃 하면 저 도장 찍는데 전 진짜 막 1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다 다큐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습관을 바꿔놓는 거라. 습관을 바꿔놓는 카테고리 킹 프론티어 기업은 그 자체로 엄청난 아우라가 있다. 나중에 아마존이 잘하면 어떡하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면 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게 될 것 같으면 인수를 해요. 미국 회사는 그래요. 한국 회사는 사람 빼가죠. 그 회사 사버리죠. 그 인력만 데리고 가죠. 연봉 2배 줄게, 일로 와. 이러면서 실사하는 척 하다가 사람 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소송할 때면 해봐.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선례가 되게 많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러면은 평판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비싼 가치에 사버려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베팅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M&A 얘기는 안 나오고 다큐사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그 이후로 2배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땐 단기 오버슈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2배면은 감사합니다. 한 1년 반 안에 2배면 감사합니다인데 과열이에요. 과열이지만 내가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어요.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뭐 계약서 사인할 일, 뭐 그런 문서 관련된 일 뭐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습관을 바꿔놓고 계속 모든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에서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상황이고 미국, 중국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해지면은 세탁기 쓰다가 안 쓰면은 되게 죽을 것 같아요. 예, 전자레인지 없으면 답답하죠. 예, 냉장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전구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쓰다가 종이로 또 하려고 하면 이거 출력해서 언제 해서 등기해서 이거 법인인감 증명서에 해가지고 보내고 이러는 게 진짜 많은 퀵 비용도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없는 세상이 됐다. 네. 이게 훨씬 편한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그 대표님 유튜브를 쭉 봐도 그렇고 보면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서 기업 얘기도 많이 그렇게 풀어주시는데 전체 시장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뭐 뉴욕 시장 엄청 빠지면은 대표님 뉴욕 시장 왜 이렇게 빠져요? 이거 저희 기술주 뭐 이거 들고 있어도 돼요? 뭐 이거 중국 주식 뭐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뉴스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네. 경제 뉴스 많이 맨날 보는 사람 치고 투자 잘하는 사람 한 명 주식 없어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보지 말아라. 기업을 보라고. 기업 뉴스만 봐라. 데이터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맛집. 추어탕집 얘기한 거예요. 동네 추어탕집이 금리랑 무슨 상관? 네. 금리가 어떻든 간에 잘 돼야 맛집이죠. 안 그래요? 네. IMF 때도 살아남아야 맛집이 아니에요. 네. 아니 금리 얼마 낮추거나 올리거나 해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 할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회사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신제품을 내놨어. 막 스타킹 회사인데 진짜 막 쫀쫀하고 정말 좋은 스타킹을 내놨어. 네. 그럼 매대에서 막 불티나게 팔려요. 주식 사면 되죠. 그렇죠. 그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러면 피터 연주랑 린치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신 네, 맞아요. 네, 연주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맞아요. 피터 린치가 정답을 알려줬어요. 앙드레 코스털리니가 정답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할 뿐이에요. 저는 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할 뿐이지.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답안지가 나와 있어. 우리 뭐가 똑똑하네. 피터 린치 아저씨나 이런 앙드레 코스털란이나 워렌 버핏 아저씨들이 네. 정말 미국 자산가들은 좋은 게 자신들이 돈을 벌어놓고서 노하우를 다 공개해요. 네.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세무조사 안 받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는지 알아요? 아 지금 야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번에 뭐 샀어? 이번에 뭐 스로우 플레이 공모주를 받았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샀느냐가 중요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성공했는지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거를 따라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홀짝 게임이에요. 시장을 가까이 하면 공포심만 커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공포를 매수해야 되는데 공포를 매수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그렇게 하락할 때마다 사요. 잘하는 거죠. 무서워요, 사실. 잘하는 거죠. 이게 뭔가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그냥 맹신하는 느낌이라서. 그건 아니죠. 맹신하면 안 되고. 왜냐면 뭐 니콜라나 그리고 최근에 섰던 종목이 나녹스. 나녹스 뭐 이런 종목 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맹신 아닌가요? 리눅스? 나녹스. 나녹스 이것도 그러니까 자, 물론 여기는 노코멘트 할게요. 왜냐면 제가 업무적으로 좀 연관된 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나녹스, 뭐 니콜라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넷플릭스, 네.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꾸준히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미국 경제 미국이 그 데이터 생태계에서 나름의 되게 세계를 리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는 미국, 중국 반반 나눠져 그쵸. 있는 거예요. 중국과 중국 아닌 세상이 그 패러렐 월드인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상관 안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미국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아마존과 넷플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좋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뭐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시기에 그냥 적립식으로 사면 되는 거죠. 굳이 ETF를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ETF는 뭐 온갖 거가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섹터에 포커스 돼 있더라도 내가 그 기업을 막 심층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안 줘요. 그럼 사실 ETF를 투자할 것 같으면은
막 다양한 경제 방송이나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그 운용사를 믿고 잘 근데 운영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 20년 앞으로 투자 근육을 키워야 이제 실력이 성장한다. 네. 네. 헬스장에 가서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지길 바라야지. 네. 헬스장에 가서 그냥 책임을 설상유지. 반겨버리고 그냥 도보로 걷는 수준으로 30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땀도 안 난 상태에서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전이 없잖아요. 약간 이게. 비교가 진짜 비교가 네. 확실히 그래서 되네요. 자기를 리미트까지 좀 밀어보고 그리고 공포일 때 한번 사보고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한 열 몇 개 포트를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ETF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 3년을 했는데 피터 린치가 하라는 대로 나 했는데 안 돼. 거짓말 이러고 나서 ETF를 그때 하라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더 나아요. 네, 더 나아요. 진짜 내가 탐욕으로 막 진짜 지금 핫한 주식만 계속 골라보지 않는 이상 핫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막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렇죠.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거? 네. 네. 이미 다 공개된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테슬라도 안 해요. 네. 후회하지 않아요. 테슬라 많이 올랐죠. 후회하지 않아요. 내 원칙을 깨면서 안 할 뿐이야. 네. 내 원칙에는 안 맞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네. 스노우플레이크도 워렌 버핏 했다고. 그러시라고. 난 원래 워렌 버핏 되게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그분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투자했다고 내가 따라 사는 거는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원칙 없이 하는. 내 원칙을 세워야 된다. 원칙이 무엇인가? 이건 또 한 2시간짜리 얘기죠. 알겠습니다.